미련을 없애려는 시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누군가는 전 연인과 재회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서 해결하려 한다. 또는 미련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며 단순히 덮어두려 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이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기다리기도 한다. 하지만 미련을 덮거나 다른 감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회복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된다. 미련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내가 못났거나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보통 정이 많고 관계에 진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일 뿐이다. 다시 말해 미련은 내가 관계에 진심으로 임했다는 뜻이다. 미련을 외면하거나 숨길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미련을 현명하게 받아들여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고통을 지렛대 삼아 더 큰 행복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1. 지난 관계를 억지로 지워야 한다는 강박을 버린다. 이별을 극복한다는 건 억지로 상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관계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다. 억지로 떠나보내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그리움이 더 커지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마주해야 사라진다. 미련을 애써 억제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상대를 그리워해도 괜찮다. 상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재회는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것이다. 재회를 단순히 운에 맡기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재회 타로나 사주에 의존하는 대신 중심을 나에게 두고 힘을 키워라. 운에 기대다 보면 재회는 더 멀어질 뿐이다. 실제로 고객들 중에서도 내면과 외적인 성장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은 후 재회에 성공한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미련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묶인 감정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동기가 된다. 예를 들어 막연하게 생각했던 목표를 실행해보자.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능력을 익히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산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단순히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기회다.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상대가 나를 다시 선택할까라는 불안에서 벗어나 내가 상대를 선택할지 말지라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 이런 태도 변화는 자신감을 만들어내며 그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상대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어 줄 것이다. 외적인 변화 또한 자존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몸매 관리, 헤어스타일 변화, 옷차림만 바꿔도 자신감이 달라진다. 건강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변화하며 스스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층 더 발전한 내가 되면서 재회에 대한 기대가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자신을 성장시키다 보면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이별 전에는 미처 몰랐던 취미나 관심사를 찾거나 목표를 이루어가며 부족함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과거에 매달리는 대신 내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여유가 생기고 미련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그 관계를 이끌어갈 자신감이 생긴다. 물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며 미련을 극복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여전히 상대가 그리워질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지금의 내가 더 성장하면 재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마음가짐을 되새기자. 이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인간승리다. 만약 내가 성장한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 선다면 그가 오히려 나를 되찾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때의 재회는 더 이상 저자세가 아닌 주도권을 가진 재회가 될 것이다. 2. 미련은 뇌의 생존 본능임을 인지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련이 남는 이유를 상대가 대단히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미련의 대부분은 뇌가 생존 본능에 의해 만들어내는 감정이다. 인간의 뇌는 결핍된 상태에서 과거의 대상에 대한 집착을 통해 그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상대가 정말로 내 삶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며 그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빠지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과장된 해석을 만들어낸다. 상대를 과대평가하며 점점 더 이상화하고 동시에 자신은 결핍된 상태로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미련이 깊어질수록 상대가 점점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며 그가 없이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 반응은 단지 뇌가 결핍을 채우려는 본능적 메커니즘일 뿐 상대가 객관적으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결핍 없이 연애했던 사람도 이별 후에는 뇌의 결핍 메커니즘 때문에 상대를 이상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이때 뇌는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부각하며 관계에서 겪었던 불편한 상황이나 갈등은 흐릿하게 남겨두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헤어지고 나면 마치 그 사람이 완벽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실제 상대의 모습이라기보다 결핍 상태에서 뇌가 과장해낸 허상에 불과하다. 내 고객들 중에는 미련이 컸지만 막상 제외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다시 식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허상이라는 거품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의 존재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감정이 뇌의 본능적 반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미련에 사로잡혀 상대를 이상화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할 때 우리는 미련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3. 회상 왜곡을 이해한다. 미련이 강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기억이 실제보다 훨씬 아름답게 느껴지는 회상 왜곡 때문이다. 이는 심리학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으로 과거 관계에 좋았던 부분은 과장해서 기억하고 힘들거나 불편했던 부분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인과의 즐거운 여행이나 특별한 기념일은 선명하게 떠오르지만 관계 속에서 느꼈던 불안이나 다툼은 희미해지는 것이다. 미련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회상 왜곡을 인지하고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기억도 되새겨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내게 배려 없이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순간이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들을 떠올려보는 것이다. A의 사례를 보자. 이별 후 그는 상대와 함께했던 여행 사진을 보며 당시가 정말 행복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여행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다. 한 번은 상대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며 대화에 집중하지 않아 서운한 감정을 느꼈던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별 후에는 이런 기억이 희미해지고 오로지 행복했던 순간들만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 그는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며 그때의 행복이 온전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상대가 나를 무시했던 순간이나 내 요구를 지속적으로 외면했던 행동, 불안감을 유발한 상황 등을 떠올리면 미련은 점차 허상을 벗고 현실에 가까워진다. 과거의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곡된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면 미련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 4.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말이란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이라는 후회는 이별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괴로움의 원인이다. 내가 더 이해심이 있었다면, 좀 더 배려했다면 또는 그때 참았더라면 관계가 지속됐을 텐데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서 결말이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이별은 단순한 실수나 한두 번의 다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미성숙함이나 근본적인 성격 차이, 가치관의 불일치, 생활 습관과 같은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이별 당시의 위기를 넘겼더라도 결국은 이별했을 것이다. 자신을 지나치게 탓하는 것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계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합작품이다. 누구 한 사람의 부족함이나 실수로 인해 이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탓을 하다 보면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어라는 후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점점 자신을 비하하게 된다. 이런 생각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신감을 앗아가며 스스로를 더 깊은 미련 속으로 빠뜨릴 뿐이다. 과거에 대한 아쉬움에 갇혀 있으면 현재의 성장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별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돌아볼 기회가 된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후회보다는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배운 점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관과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별의 아쉬움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발전의 자극제로 삼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이별을 통해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소통에 서툴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는 앞으로의 관계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미련이 남아 재회를 목표로 두더라도 그 감정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5. 당분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이별 후 찾아오는 외로움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마음을 달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다. 여전히 전 연인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만남에서도 전 연인과의 추억이 떠오르며 자꾸 비교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전 연인에 대한 그리움만 더 강해지고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별 후 새로운 만남으로 과거의 상처를 덮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만남은 미련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다. 따라서 억지로 다른 사람을 찾기보다는 충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감정을 돌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고통을 조금씩 내려놓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다. 대체로 이 과정에는 몇 달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은 이별 후 취미 생활과 자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매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그는 점차 전 연인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관계에서 자신이 성장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기분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여행을 떠나거나 미뤄뒀던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남을 이어가기보다는 나를 돌보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혼자서도 편안하게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경험이 이때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성장에 집중하게 되면 전 연인에 대한 감정도 점차 가벼워진다. 과거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온다. 예를 들어 내면의 안정과 자신감을 되찾은 상태에서 전 연인을 떠올렸을 때 그 기억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는 단순히 전 연인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성숙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이 시기에 미련을 놓아야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으며 새로운 만남에서도 더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6. 상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잠시 차단한다. 이별 후에도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의 소식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강한 충동에 시달린다. 여전히 그와 연결된 듯한 느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SNS를 몰래 훔쳐보거나 친구들에게 상대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미련은 점점 깊어진다. 특히 우리의 뇌는 작은 시각적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상대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는 순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 혹시 그는 벌써 나를 잊은 걸까? 같은 불안과 의문이 마음속에서 휘몰아친다. 이런 생각은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고 감정적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런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와의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SNS 계정을 일시적으로 휴면하고 상대의 소식을 전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에게도 당분간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전하자. 이 과정은 단순히 상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고 회복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상대의 소식이 미지의 영역에 남아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 가끔 궁금증이 생기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호기심은 서서히 줄어들고 미련 또한 조금씩 옅어지게 된다. 또한 헤어진 후 남아있는 상대와의 흔적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함께 찍은 사진, 카톡 대화 기록, SNS 메시지 등은 쉽게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기억이다. 미련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이러한 흔적들을 과감히 정리해보자. 만약 당장 삭제하기 어렵다면 USB 같은 저장 장치에 보관해 두고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접근을 차단하면 더 빠르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당장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맞다. 나중에 재회하거나 다시 연락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때 새롭게 시작할 여지는 충분히 남겨둘 수 있다. 지금은 내 마음이 안정감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이다. 미련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상대와 연결된 느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결을 서서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상대와의 흔적을 하나씩 제거하며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미련은 옅어지고 평정심을 되찾게 된다. 상대의 흔적을 제거하는 것과 재회 가능성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미련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 미련이 나를 갉아먹고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머무르게 두기엔 젊음은 너무도 값지다. 미련의 감정들이 아무리 쓰라려도 그 속에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작은 씨앗들이 있다. 미련을 단순히 잊어야 할 고통으로 여기기보다는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아보자. 이별의 기억을 되짚으며 그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나를 힘들게 했는지 냉정히 돌아보자. 이런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다. 미련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다듬어진 나 자신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를 마치게 될 것이며 이번에는 더 건강하고 충실한 관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 결국 미련은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큰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주는 힘이다. 지금의 이별과 미련이 단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믿어보자.